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트래블 데일리 영상으로 좀 찾아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그냥 여행지 영상 보내드리는 여행 중개소 영상이 좀 있고요.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트래블 데일리, 제가 트래블 데일리를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래블 데일리를 어, 사이트가 있고, 또 저희가 영상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래서 데일리로 저희가 매일 같이 만들어 드렸었는데, 지금 방송 잘 나가고 있나? 여기는 왜 이렇게? 자, 아무튼 자, 트래블 데일리를 저희가 매일 동영상 뉴스를 뭐 10분짜리로 매일 올리다가 영 그 조회수도 조금 너무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한 2주 전부터 그 뭐죠? 1분 여행 뉴스로 좀 바꿨습니다. 이런 내용 등 포함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이런 좀 포맷을 바뀐 형식을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변경 과정, 앞으로 계획 등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한 주간의 이슈가 좀 무엇이 있었는지, 앞으로 또 이런 식으로 좀 해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뜻에서, 의미에서 라이브 방송을 좀 켜봤습니다. 일단 지난 며칠간의 과정을 좀 저희가 예고 없이 바꿨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분들은 또 이렇게 갑자기 방송이 안 나가서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그동안 몇 주간의 과정,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한 주간에 이번 주 어떤 여행 이슈가 있었는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형식으로 라이브를 좀 매주 금요일 정도에 할 예정이 현재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한번 다 싸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트래블 데일리가 올해 이제 9주년이고, 그동안 한 코로나 이전부터 매일매일 트래블 데일리로 월화수목 이렇게 해서 저희가 데일리 뉴스를 좀 보내드렸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 작년부터 이제 올해 한두 달 정도 그 동영상 뉴스를 해봤더니 조회수가 너무나 안 나와서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판단을. 뭐 20도 안 되고 10도 안 되는 동영상 뉴스를 그걸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또 이제 자체 분석을 해봤죠. 동영상 뉴스 기존에 텍스트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건데, 편집의 묘를 살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좀 고민을 하다가 과감히 놨습니다. 놓고, 대신 저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1분 데일리로 해요. 대신 그거는 월화수목금. 예. 그래서 데일리로 해서 1분 여행 뉴스. 그래서 굉장히 1분 안에 속도감 있게 빨리 끝내는, 편집은 더 걸려요, 시간이. 그렇게 해서 1분 여행 뉴스를 한 2주 정도 운영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조회수가 어마무지하게 많이 나오진 않은데, 그래도 1분짜리니까 가볍게 봐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래도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그래서 1분 여행 뉴스로 저희 트래블 데일리 유튜브 채널에 숏 카테고리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 2주 정도간 운영해 봤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게 낫다. 신속하게 뭐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고 그냥 그 중요한 제목 정도만 알려드리고, 더 자세한 거 궁금하신 분들은 트래블 데일리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략을 바꿨고요. 또 워낙 1분 동안의 짧은 시간에 그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가벼운 뉴스,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여행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주로 좀 많이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유입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유입을 좀 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요. 조금씩 좀 더 1분 안에 우리 업계 분들에게 정보가 될 수 있는 소식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 스킬이 좀 필요한데, 그거는 좀 저도 계속 만들어 가면서 좀 배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2024년 올 한 해는
숏폼으로 1분 트래블 데일리 1분 여행 뉴스로 이런 식으로 좀 갈 겁니다. 숏폼이 또 대세기도 하고요. 무조건 저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대세도 좀 따라야 될 필요도 있고요. 특히나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송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보는 게 또 그것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방송국으로 치면 방송 이게 뭐죠? 시청률인데 시청률 형편없으면 과감히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대신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1분 영상으로 좀 새로운 형식으로 새로운 포맷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바뀌었고요. 그러면 이제 1분 숏폼이기 때문에 그거를 음성만 또 듣고자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저희가 팟캐스트 팟빵에 계속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 부분은 매일매일 이제 못 들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오늘도 이제 오늘 그 첫 순서를 할 건데 매주 금요일 정도, 금요일 오전으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또는 토요일 오전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좀 볼게요. 저도 나름대로 스케줄이 좀 있으니까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아니면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쯤에서 한 주간에 그 짧게 1분 여행 뉴스로 나갈 것들 중에서 한 주간에 좀 메인 뉴스라든가 이슈가 될 만한 소식들을 좀 정리해서 그거를 좀 한 단계, 한 스텝 정도 더 깊게 들어가는 내용으로 한 1시간 이내로 해서 분석하고 다시 한번 훑어보는 주요 일주일간에 지나갔던 뉴스 중에서 그렇게 해서 좀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뒷이야기도 있고요. 그런 얘기들을 좀 담아보는 형식으로 해서 가볼 생각입니다. 일단 올 한 해 2024년 한 해는 그렇게 좀 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업계가 다시 살아나면서 굉장히 바빠지셔갖고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도 바빠지셔갖고 잘 그 전적으로 뉴스도 워낙들 바쁘시니까 트래블 데일리 기사 조회수가 떨어지진 않았는데 이 영상 관련한 거는 조금 예전만큼 코로나19 팬데믹 때 좀 시간들이 많았잖아요. 그때만큼은 좀 안 나오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아무튼 좀 노력을 해볼 거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녹화 방송을 하면 좀 긴장감이 떨어지고 제가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유는 라이브에 사람이 거의 안 들어오다시피 하더라도 이 긴장감 유지를 위해서 제가 라이브를 고집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라이브 들어오실 분들이 또 혹시 계시면 방학 깨어서도 만나면 되고, 그래서 해오던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하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쓰는 프로그램을 한동안 안 썼더니 이게 막 좀 업데이트되고 복잡해져가고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좀 다시 좀 연구 좀 해볼게요. 이게 오래간만에 뭐든지 하면 사람이나 이 기계도 똑같아. 재밌는 건 사람도 자주 만난 사람이 할 얘기가 많고 그러잖아요. 오래간만에 만나면 오히려 할 얘기 없듯이 이것도 기계도 오래간만에 하니까 이게 잘 내 편이 안 돼주고 자꾸 막 오류 에러를 막 일으키고 하네요. 최근에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다이어트라기보다도 이제 좀 몸 관리, 체중 관리를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79, 88자를 체중계에서 8자가 나오겠더라고요. 보니까 얼마 전에 야 이러다가 체중계에서 8자를 보게 생겼네.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조금 음식을 안 먹거나 적게 먹거나 그것도 그거지만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하고 하루에 1시간씩 이제 산책을 가서 뛰기도 하고 하는데 꾸준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음식도 조금 가려 먹고 양은 먹긴 먹도 양은 예전보다 한 20% 가량 좀 줄이고, 그래서 가끔 간헐적 단식도 하고 그래서 70 초반대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중간 정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 라이브 화면을 제가 이렇게 지금 제 화면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빠진 것 같아. 기분은 좋네. 오늘 좀 멋있는 것 같은데 이쪽 방면이 이쪽이 좀 멋있는 것 같아. 이쪽은 좀 아닌 것 같고 이쪽이 좀 멋있는 것 같아. 네, 아무튼 그렇게 한번 앞으로 트래블 데일리 방송은 그렇게 할 거고요. 여행 중개소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알죠? 여행 중개소는 얼마 전에 구독 3,000명을 좀 돌파해서 지금 3,014, 15 정도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해외 가서 여행 가서 출장 가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찍는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관광주의자들도 저희가 편집을 하고 있죠.
뭐 제가 관리는 제가 하고 있지만 제 소유는 아닌데 제가 참여하는 것뿐이지. 관광주의자들 영상도 많이 좀 채널도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주의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심도 깊은 좀 더 내용이 좀 더 있는 내용 그 방송을 내보내고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일단 오늘 처음으로 한 주간의 주요 이슈들, 우리 업계 뉴스, 저희 트래블데일리 통해서 나간 소식 중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여러분들 관심이 될 만한 것들 뉴스 위주로 해서 가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장면이 딱 보여야 되는데 장면 넘어가면 이게 또 옛날에 딱 됐는데 이제 안 되네, 그죠? 이게 딱 다면 컴퓨터 화면이 보였었거든요. 요거는 제가 한번 다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프로그램이 막 바뀌고 업데이트 돼갖고 저도 막 헷갈립니다. 자, 한 주간의 뉴스 중에서 일단 첫 번째는 오늘자 뉴스로 나온 거에 있습니다. 오늘자 뉴스로 제가 대한항공 관련한 뉴스를 정리해서 보내드렸어요. 지금 홈페이지, 저희 주말 내내는 홈페이지, 내일은 주말판 들어가는구나. 저희가 토요일에는 주말판으로 해서 좀 말랑말랑한 여행지 소식, 뉴스, 정보 요거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트래블데일리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트래블데일리에서 오픈 채팅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 트래블데일리 치시면은 오픈 채팅방이 보이거든요. 근데 오픈 채팅방이긴 하지만 익명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익명으로. 그래서 거기서 자유로운 대화도 나누시고 정보도 좀 나누시고 교환도 하시고 근황도 살피시고, 오픈 채팅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왕이면 좀 익명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익명. 그러니까 비밀로 이름을 자기 본인을 노출 안 시키고 익명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게 저도 편하고 그분도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또 업계 뒷이야기도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 신분을 드러내고 하기에는 조금 서로 간에 부담이 있을 듯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주인이라, 그 채팅방의 주인장이라 제 그 소개를 익명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한항공 합병 준비 들어간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어제 이제 이 4월 19일자 메인 뉴스를 잡았는데, 이게 대한항공에서 어제 자료가 온 겁니다. 사실 이게 합병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고, 원래 자료 같은 경우는 뭐죠? 이렇게 카톡이 와. 예약번호를 변경한다는 얘기인데, 이 기존의 대한항공 같은 경우 예약번호가 다른 항공사에서 좀 길었습니다. 다른 뭐 외항사들, 저야 이제 출장을 많이 가서 다른 비행기를 많이 타면 예약번호가 굉장히 간단했거든요. 6자리 이내로. 그런데 대한항공은 좀 길었죠. 그래서 요걸 이제 알파벳과 숫자 조합해서 6자리로 좀 줄인다고 예약번호.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고객한테 그렇게 뭐 편한가? 뭐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인천공항 가면 여권을 그냥 키오스크에다 여권을 그냥 넣잖아요. 특별한 경우에만 예약번호를 치거나, 꼭 예약번호 안 쳐도 뭐 이미 웬만한 사항들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약번호를 고객이 직접 타이핑하거나 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고객들한테 어떤 효율성이 직접적인 효능감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바뀐다는 소식을 내긴 내야겠죠, 대한항공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료가 어제 배포돼서 제가 기사로 좀 만들어 봤는데, 이제 이런 거죠.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 예약번호를 줄이는 게 기술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며 기술적인 문제는 없나, 그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진 않나, 뭐 저희가 돈을 내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어차피 디지털 체계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디지털 전문가는 잘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거는 사실 디지털이라는 건 사실 숫자 0과 1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 컴퓨터의 기본 작동 원리가 처음에 구성이 우리 인간의 몸이 단세포로 이루어져서 이게 이렇게 세포 분열을 지금도 저희가 막 세포 분열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런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건 이제 0과 1 요걸로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되는 건데, 이런 예약번호 숫자가 길었던 걸 줄이는 것도 기술적인 분명히 뭐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어떤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줄였다는 거는 그냥 줄였네. 그래 뭐 좀 줄여져서 고객들도 좋겠네로 끝나면은 이제 이건 안 되는 거지. 그죠? 특히나 이제 그 뭐 저기 이쪽 관광 여행 산업 관련해서 전문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거 갖고 기술적인 문제 이거 대안하고 홍보팀에 물어본다고 그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증이 시작돼서 뭐 이것저것 좀 취재해보고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뭐 대단한 걸 알아낸 건 아닌데 아마도 뇌피셜입니다. 제가 뇌피셜이라고 좀 그렇구나. 기사에도 썼는데 어제 취재를 해본 결과 좀 합리적인 추측이긴 하죠. 그럼 그런 평가와 시선 분석도 있었는데 아시아나와의 합병 준비의 어떤 일환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아시아나항공을 타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곧 다음 주에 아시아나항공을 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대만 제가 출장 갈 일이 있어서 항공편이 타이페이까지 저거를 타요. 아시아나항공을.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을 제가 최근에는 아시아나항공을 안 타서 예약 번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아시아나항공 예약 번호가 그러네 6자리네. 알파벳 숫자와 알파벳 숫자랬다. 아라비아 숫자와 알파벳이 들어간 6자리네. 6자리. 아시아나항공이 6자리네. 예약 번호가 현재.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제가 대만 갈 거를 타야 되거든요. 대만 갈 걸 타는데 이게 6자리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6자리 예약 번호를 6자리로 바꾼 게 이게 아시아나와 항공과의 합병을 위한 어떤 선제 준비 작업의 일환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는 합리적 추측을 해볼 수 있지. 그리고 해봐야 되고 기자라면. 취재 중에 이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취재 중에 이제 저희 취재원 중에 한 분이 이런 평가와 저희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당연히 합리적이다 충분히 생각해서 그렇다면 아직 뭔가 확정되진 않았죠. 아직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을 하려면 이제 마지막 남은 단계 미국 시장, 미국에서와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게 최종적으로 되고 앞으로 사실 과정이 좀 뭐 어려운 과정은 아니지만 좀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귀찮은 작업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털어낼 것도 더 털어놔야 되고 지금 보시면 뭐 티웨이 항공이 가을역 올해 연말부터 캐나다도 취항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기존의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갖고 있던 장거리 노선을 좀 이렇게 뿜빠이 해줘야 돼요. 뿜빠이 합병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그 약속이라기보다도 이렇게 티를 이 슬롯과 노선을 좀 우리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독점이 아니다라는 티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에어프리미아니 뭐 또 우리나라 다른 뭐 티웨이 항공, 저비용 항공사 이렇게 계속 내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노선 취향도 하고 그런 것들이 모두 같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같이 물려갖고.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부터 이제 저의 추측입니다. 저희 뇌피셜 아마도 대한항공 측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그냥 미뤄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결과를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면 되긴 될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는 합병이 승인이 될 거는 같은데 미국에서 그렇게 쉽게 오케이 뭐 이제 다 우리만 남았는데 해 그냥 합병이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기사로도 썼지만 이 미국의 항공 동맹체는 유나이티드 항공이 속해 있는 그 스타 얼라이언스가 세요 힘이. 근데 대한항공 현재 스카이 팀에 돼 있잖아요. 아시아나항공이 기존에 있던 게 이제 스타 얼라이언스고.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이 속해 있는 게 이제 스타 얼라이언스 동맹체고 미국의 델타 항공이 있는 게 스카이 팀입니다. 대한항공랑 같이. 근데
대한항공이 어쨌든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을 해서 규모가 커지고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면 가만히 앉아서 뭐 저기 득을 보는 거는 사실 델타항공도 득을 보잖아요. 이득을. 그런 면에서는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이 미주 항공사의 라이벌 경쟁 구도라고 봤을 때 각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내가 각자의 의지와 그 내용은 존중합니다만 어쨌든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경쟁 구도라고 봤을 때 마냥 스타 얼라이언스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좋아할 일만은 아니죠. 갑자기 포커스가 나가네.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포커스 좀 잡아주세요. 됐다.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한항공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주식은 모르고 안 하는데 할지도 모르고 주식 투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 뉴스에서 담아내지 못한 부분들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첫 순서로 소개를 좀 해봤고요. 두 번째 이번 주에 또 하나 메인 뉴스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는 게 있죠. 뭐냐면 리서치한 조사 내용을 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아직 해외여행 선택은 시간보다는 돈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이게 이제 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작년 말에 4분기 때 조사를 한 거를 얼마 전에 이제 통계를 내서 보고서로 작성을 제가 인용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었지? 2,600명 정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쁘게 또 이렇게 카드 뉴스 형식으로도 만들어 갖고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장면 딱 넘어가면 요 기사로 가야 되는데 예전에 이걸 했었는데 딱 하면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 안 되네. 그죠? 그냥 검은 화면이 나오잖아.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요거를 제가 다음 주에는 잘 해서 준비를 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해외여행은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어요. 여러 가지 조사를 했고 어디를 많이 갔냐, 갈 거냐, 해외여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조사인데 정리를 좀 해보면 해외여행을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때 조사할 때였는데 사실 지금 이제 2분기잖아요. 1, 2, 3, 4, 2분기인데 사실 크게 변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선택을 해서 보도를 한 건데요. 해외여행을 결정하는데 금전적 여유, 그러니까 돈이 여유가 있는 게 그게 우선이냐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가 우선이냐라고 어떤 게 우선이냐라고 봤을 때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야 금전적인 여유가 시간적인 여유보다 더 중요시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있어야 해외여행을 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도 필요하지만 시간은 그 다음이고 돈이 있어야 해외여행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밝힌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19 전, 그 다음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보고서와 발표, 미디어 자료 저도 쓰긴 했지만 보복 심리,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가니까 이게 거의 끝나갈 무렵, 그리고 끝나서는 보복 여행을 많이 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예상을 했는데 경제가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일단 우리나라 다른 나라 경제도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회복 수준이 꽤 되거든요. 속도도.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 방송 나가는 거 기준으로 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지금 웃돌고 이런 상황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이 상황이 미디어에서는 나오고 있죠. 여행업계, 관광업계는 득이니 실이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는 기사들이고 그건 인바운드냐 아웃바운드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죠?
또 인바운드나 특히 아웃바운드도 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죠. 솔직히 달러가 강세인데 왜 그 일본 여행이랑 동남아 여행에 무슨 영향이냐? 그게 바로 그냥 예를 들어서 대만 화폐 그냥 원화로 바꾸면 되는 건데 그걸 이상하게 막 돌려치기 해갖고 기사 나오는 보도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건 크게 신경 쓰면 안 되고 어쨌든 한국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예전에는 시간이 많이 우선이 됐어요. 코로나 직전에는. 근데 확실히 예상했던 거와 같이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장거리가 많이 안 가잖아요 요즘에. 뭐 유럽 쪽은 뭐 전쟁 때문에 저기 비행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장거리가 살아나야 업계도 좋거든요. 골고루 같이 살아나요.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는 거는 같은데 회복 속도가 너무 늦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순서로 준비를 했지만 중국 쪽 관련한 것도 있습니다. 중국 쪽이 살아나야지 전체로 살아나는데 그거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금전적인 영향이 해외여행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그 응답이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업계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죠. 업계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항공료라고 나왔습니다. 비행기 값이죠. 그 다음에 현지 물가, 환율 변동, 여행 기간, 동반자, 비행 시간, 주변인 추천 뭐 이렇게 순서로 나왔는데 이 복수응답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에 헷갈림은 있는데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항공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항공료가 제일 비싸잖아요. 야 그런데 제가 곁다리로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에서 아직도 항공료 싸게 사는 방법 이런 게 아직도 막 나오고 아직까지 막 그 조회수가 꽤 되대. 사실 나도 작정하고 그거 컨텐츠 만들면은 조회수 높이려면 그거 할 수 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항공료를 싸게 살 수 있는 팁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항공료가 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 또는 하나의 조건은 내 통장에 잔고가 많을 때 항공료는 가장 싸 보입니다. 항공료는 무슨 팁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사세요 이때 사세요 이거 다 거짓말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다 장거리든 중장거리든 단거리든 한 3개월 이상 갖고 계속 추적해 본 결과가 있거든요. 물론 저의 체험이지만 데이터로 만든 건 아닌데 다 거짓말이고 무슨 뭐 공동구매니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절대 다수가 아니잖아. 정말 간혹 가다가 한두 표 있는 거 이런 거 갖고 항공권 싸게 사는 팁이라고 이거 하는 거는 그건 아니죠. 거짓말이지. 항공권 가격이 아무튼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현지 물가도 가장 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비싼 나라는 후달리지. 그 다음에 해외여행 결정할 때 미친 영향 말씀드렸고 가고 싶은 여행지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일본이 가장 많았습니다. 일본이 가장 많았고 왜냐하면 뭐 가깝기도 하고 엔화가 지금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들을 갖고 있고 일본 여행에 대한 한국인의 그 열망 코로나 전에 2019년에 그 뭐 노제팬 해갖고 막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막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여행도 안 가고 그랬는데 참 우리나라 사람은 대단해. 또 그렇게 안 갈 때는 딱 끊어. 그러다가 또 그런 게 없어지면 또 그냥 언제 그랬다는지 또 막 가요. 아무튼 뭐 일본 여행을 많이 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국내 어떤 그 저기 팸 투어 겸 출장권이 있어서 제가 다녀왔어요. 하루 코스 당일치. 근데 그때 이제 같이 저희 일행 중에 저기 일본 그 JNT 그러니까 일본 관광국 서울사무소 그 소장님 일본 분이 같이 그날 참석을 하셔서 뭐 인사도 하고 좀 짧은 영어지만 또 이렇게 대화를 좀 식사도 제 옆에서 좀 하셔갖고 식사하면서 좀 몇 가지 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일본 관광청 JNTO 같은 경우는 그런 관광에 관련된 정책들 그런 것들을 어디서 주로 메이드하냐 만드냐 물어봤더니 이제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JNTO 일본의 그 JNTO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관광공사죠. 뭐 그다음에 자타
일본 여행업협회인데 일본 여행업협회는 우리나라 한국여행협회 카타랑은 좀 위상과 규모가 더 다르죠. 더 높고 크지. 어쨌든 그런 데서 치밀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략 예상 가능한 답변이긴 했지만 그런 기타 외에 또 여러 각 어떤 분야에 어떤 두뇌들이 또 모여서 같이 첨언도 하고 뭐 그런 다른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심층 있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그랬고 좀 여러 가지 사정상 많은 얘기는 못 나눴는데 아무튼 그렇게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아직 해외여행 선택의 기준은 아직까지는 그 시간적인 여유보다는 금전적인 여유, 그 이유가 굉장히 아직까지는 좀 한국인의 여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단계, 시기가 시즌이 아니라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인데 이게 16일자, 17일자 기사였나? 메인 기사로 중국 상품 증가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투어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바탕으로 기사를 만든 건데요. 하나투어가 이제 하계 시즌부터 지방 출발, 중국과 몽골 노선 증편합니다. 그래서 중국 여행 상품을 좀 더 넓힌다는 얘기예요. 1분기에 지방에서 출발한 중국 상품 수가 최대 397%가량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중국과 몽골 쪽 상품 좀 더 넓혀서 많이 만들어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나투어 측에서는 밝혔어요. 그러니까 하나투어의 계획인 거예요. 이거는 계획인 건데 하나투어가 아무 생각 없이 계획을 만들지 않겠지.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를 좀 짚어봐야 돼요. 짚어봐야 되는데 이제 요 뉴스는 이미 나간 거니까 또 아시는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고 그래서 내용은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투어에서 지방 출발하는 중국 상품을 본격적으로 더 많이 만들고 출시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의미하는 바를 짚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저저번 주인가에 기사 한번 다뤘었는데 그 UNWTO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UN 트래블인가? 뭐 아무튼 그래서 바뀌었는데 거기서 진단한 것들 중에 뭐냐면은 그 전체적으로 많이 회복은 됐지만 아직까지도 회복이 가장 느리고 더딘 게 동북아시아예요. 동북아시아면은 뭐 뻔하지 뭐 한중일이지. 가장 많을 것 같은데 교류가 근데 그게 아니래요. 뭐 그런 유럽이야 뭐 육지로 다 옮겨가니까 설득력이 있죠. 거기는 성장이 높다는 거. 근데 한중일은 나라는 가깝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한중일 하지만 다 섬나라에 고립돼 있잖아. 우리나라, 일본, 한국, 중국. 비행기 배를 타면 되긴 되지만 비행기 어쨌든 배를 타건 비행기를 타건 바다를 건너야만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더군다나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가 지금 중국과 사이가 그렇게 예전만큼 못하잖아. 그런 이유로 여행시장이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중국 여행시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많이 둔화된 건 사실이죠. 중국 인바운드 같은 경우도 예전만큼 단체로 수십 명씩 막 들어와갖고 면세점 가서 싹쓸이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는 소규모로 와서 가족 단위로 와서 쇼핑보다는 정말로 그 여행 컨텐츠만 즐기는 그런 트렌드로 점점 변해가고 있고 아웃바운드는 일단 여행사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항공의 회복률도 더디고 그에 따른 수요도 많지 않아서 여행사에서는 중국 관련 여행 상품을 많이 만들지 않았죠. 만들긴 만들었는데 적극적이질 않았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가에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물론 그래도 아직까지 1등이 현재 1등이에요.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다른 우리나라 일본을 많이 가지만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인바운드도 그렇고 뭐 좀 살아나고 있는데 워낙 이제 덩치가 크니까 이제 하나투어에서 인천발이 아니라 지방발 중국 상품 증가한다는 거 이제는 본 거지. 이제 슬슬 더 좀 속력을 내야 되겠다. 중국 상품, 아웃바운드 중국 상품 좀 더 속력을 내겠다라는 어떤 시그널로 읽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상품이 늘어난다는 거는 정상화의 이제 어떤 마지막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지금 잘 나가고 있죠 방송? 지금 막 제가 제 모니터 앞에는 제 운영 프로그램 스튜디오도 있고 막 여러 개가 보이거든. 근데 지금 뭐 잘 나가고 있는지 궁금하네. 네. 자, 그렇고요. 자, 요거 하나 있고 또 뭐가 있었지? 해외 시간 중소행 요거 하나 또 요거는 많은 분들이 보셨길 바랬는데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왜냐? 제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뽑았거든. 뭐냐면 중소여행사의 돈 버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이거 잘만 활용하시면 중소여행사 돈 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온라인 유통 플랫폼 진출 지원하는 사업인데 요거 참여하실 여행사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요거 잘 듣고 한번 이거 뭐야 또 이런 거 또 나왔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이제 앞으로 여행사 없어져요. 여행사 없어져. 내가 솔직히 말할게. 여행사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한번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뭐 간혹 보도된 이제 시작하는 플랫폼도 꽤 있어요. 수수료도 안 받아. 그냥 여행사 할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증만 관광 뭐 있잖아요. 저거 뭐 국내 여행 등록 뭐 그것만 있으면 사무실 없어도 아웃바운드 상품도 팔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플랫폼이 지금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행사 고객은 있지 패키지가 없어지진 않지. 패키지 있지 이제 한 전체 마켓쉐어에서 한 20% 많으면 30% 고정 고객이 있으니까 100으로 했을 때 나머지는 다 플랫폼 이용해서 알아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여행사나 뭐 지역 여행사 있지 뭐 저기 뭐 시골 지방에만 가도 뭐 동네 그 단체들 그 지역의 뭐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막 전문 여행사가 있잖아. 단골 여행사 그런데 몇 개 수요 빼고 마이스 몇 개 빼고는 이제는 여행사 없어진다 봐야 돼요. 그렇다고 여행사가 없어지진 않겠지. 규모가 확 줄어드는 거지. 확 줄어드는 거야. 뭐 종업원 직원들 스태프들만 200명 3000명 몇천 명 대부분 여행사가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다 기존에 100명이 있었다 그러면 한 10명으로 줄어들고 5명 줄어드는 거 할 일이 없거든. 난 동의 못하겠다 그럼 저희한테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한번 이런 토론을 해보는 것도 재밌잖아. 자, 한국여행업협회에서요 국내 여행 활성화 그 다음에 여행사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도 좀 하시라. 그래서 뭐라고 있냐면 작년에인가 재작년에 여행샵이라는 여행 플랫폼을 오픈했잖아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고 왜 이걸 이용을 안 하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아니 홈페이지 하나 마련했다고 디지털화가 아니라 공짜로 돈 안 들이고 유통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걸 왜 이용을 안 하지? 아무튼 난 그게 너무 답답해. 중소여행사 여행상품 온라인 유통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여행사를 모집하는 거예요. 참가 자격 국내외 또 종합여행업으로 등록한 후에 1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 법인 괜찮고 개인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 그러니까 여기 여행샵에 입점한 여행샵 아시죠? 혹시 여행샵이 뭐냐? 야 여행샵이 도대체 뭐야? 그걸 물어보시면 지금 안 돼요. 여행샵 샵이지 샵 사다리. 예. 자 여기 유통 플랫폼에 입점한 여행사 또 국내 여행 상품을 판매 중인 여행사 통신 판매업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행상품 온라인 유통지원 시스템 여행사에 입점한 여행사 그 다음에 50억 미만 매출이 대부분이잖아. 하나모드랑 몇 개 빼면 대부분이잖아. 50억 미만 나구나 우리 여행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당연히 영업보증보험 같은 거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는 업체여야 되고요. 지원사항이 뭐냐면 여기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서 발생한 여행상품 판매 그러니까 여행상품을 플랫폼에서 판매했어. 여기서 어떤 수익이 발생했잖아요. 수익이 발생 이걸 팔 때 그러니까 뭐 수수료도 들어갈까 요 돈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수수료와 광고비 같은 것들을. 그래서 또 여행상품 기획전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같은 것도 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어떤 플랫폼 이용했는데 거기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뭐 이런 것들 다 보상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니까 자세히 한번 물어보시고 따져보셔서 하세요. 한 55개, 55개 업체를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빨리 이게 마감이 지금 진행 중이고 마감이 4월 말일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링크도 저희가 걸어놨거든요. 링크도 있으니까 링크 따라서 들어가서 필요한 서류라든지 지원 자격 조건 같은 거, 서류 같은 거, 준비물 같은 거 확인하셔서 저기 지원하시면 돼요. 아니 공짜잖아요. 지원해서 공짜로 지원해주겠다는데 이걸 왜 안 해? 네? 물론 이제 지금쯤 마감됐을까? 마감됐으면 이거 내렸을 텐데 아직 마감은 안 된 것 같아. 현재 지금 4월 19일 기준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원해준다고 그럴 때 잽싸게 가서 지원 받으시면 약이 됩니다. 약. 그러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정보 자료가 있습니다. 해양 관련 이 남해안 그 남부권 광역광화개발 추진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랑 해양수산부 이제 관계자들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서 크루즈도 좀 유치하는 거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한 건데 뭐 기사로는 제가 만들어서 썼지만 굳이 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뭐 이런 얘기 문체부랑 뭐 이런데 아니 한두 번이야? 맨날 회의하고 맨날 뭐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 하다못해 한 광화호수 4장짜리도 지금 공석인데 그래서 이거 다 기사로서는 그냥 마감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굳이 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막 전하고 싶지는 않네. 아무튼 뭐 지금 뭐 이스라엘이랑 이란 또 막 지금 미사일 쏴대고 너무 좋지 않네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참 특히 저쪽 유럽 쪽 노선이 그 좀 불안하고 안타깝고 러시아도 전쟁이 언제 끝날지 이거 참 그리고 여러 가지 답답한 면이 있네요. 근데 뭐 또 여름엔 또 파리 올림픽도 해야 되고 참 그야말로 스펙타클한 글로벌 이거 지구촌인 것 같아. 한 놈이 뭐 하면 한 놈이 가만 얌전히 있고 뭐 한 놈이 또 저거 하면은 한 놈이 사고 치고 뭐 아무튼 다 복잡해. 세상 만사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처음으로 한번 저희가 해봤어요. 트래블 데일리 채널로 라이브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전에 라이브는 여행 중개소 통해서 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하면 되겠다. 제가 시스템 좀 더 갖추고 저희 집이 막 대단히 제가 집에서 지금 촬영을 하는 건데 사무실이 아니라 재택이라 아직까지 집이 막 되게 커갖고 막 이거를 계속 아무 방해 없이 찍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있는 그런 공간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식구들도 있고 아무리 가족이지만 또 좀 불편한 면도 있잖아요 촬영할 때. 그래서 조금 이 촬영 시간을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웬만하면 금요일 오전 11시에 금요일 날 제가 또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취재나 행사 취재 같은 경우 토요일 날 11시 오전 중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한 주간의 여행업계 한 주간의 이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쇼폼으로 1분 여행 뉴스 나가는 대신 좀 더 한 발짝 더 심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 다루기 위해서 한 주간의 이슈 여행업계 그것들 정리해서 진행하는 걸로 해서 한번 올 한 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분기가 시작이 됐고 한참 지났는데 또 제가 다음 주랑 그 다음 주 또 출장이 계속 돼 있어서 출장이 있어도 이거 고정적으로 해야 되거든 원래. 어쨌든 꾸준하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 좀 더 여러분에게 좋은 내용 많은 분들이 못 듣다 하더라도 좋은 내용 알찬 내용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면에 더 이쁘게 나오기 위해서 제 자신의 제 관리도 더 가열차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또 봬요. 안녕.